2월 코스피 수급이 8천억 차이로 역사상 외국인 월간 최대 매수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7조 원 매수를 하였고 기관도 1.3조 매수를 하였는데 개인은 8.3조 매도를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77입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82입니다. 네이버 중국 이커머스 상관없다더니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오면서 네이버의 고성장을 견인해온 쇼핑의 성장세에 빨간불이 켜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네이버 웹툰의 상장도 주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회사채 2천억도 발행하며 현금 재무성에 의문점을 들게 만들면서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주가 하락을 견인시켰습니다. 1년 걸릴 거 AI로 6일 만에 압도적 애니 제작. 최근 중국의 블로거 펑빈이 챗GPT로 원고를 다듬고 이미지 형태 등을 확정한 후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와 애니 생성을 위해 영상 생성 AI 런웨이, 포토샵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압도적인 영상미를 6일 만에 만들었다는 얘기에 관련 종사자들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합니다. 3. 영국계 헤지펀드, 한국 증시 이제 좀 그만.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는 이상한 한국 기업들이란 내용으로 높은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고 일침을 내었습니다. 30년간 주식 상속세금은 계속 올린 반면 부동산 상속세금은 30년 전 물가에 머물러 있어 낮은 주가 상속세를 위해 주가를 낮추는 걸 넘어 오히려 주식을 팔고 부동산으로 싸게 상속하려는 움직임을 당연시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배당률로 인해 현금이 부족해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돈을 빼낼 수 있어 회사 운용의 주식 상승은 오너일가들에게 어떤 것으로도 좋은 구조가 없다는 것인데 특수관계자 거래는 일반 주주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따로 빼낸 후 연간 재무제표 발표 때 각 주 정도로만 공개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화가 난 헤르메스는 올해 한국주주총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 PBR 이하인 기업에 대해 기존 모든 이사의 재산임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고 PBR이 1 이상인 기업이더라도 이전 3년간 회사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했고 당시 일반 주주에게 별도의 찬반 투표 기회를 주지 않은 등의 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같이 모든 이사의 재산임 투표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에 오는 게 안 좋다고들 하지만 한국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는 강한 매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하늘나는 택시, 내년부터 수도권 난다. UAM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양의 교통정보 처리 초고속통신망, 수직 이착륙장 구축과 UAM 공항 운영 등의 46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상용화 돌입을 목표로 2035년 파일럿이 필요 없는 자율비행 하늘택시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인데 여의도 김포공항 노선이 약 5분 정도로 예상요금도는 54,000원인데 10년 뒤는 24,000원으로 낮아질 것이라 관측하고 있습니다. 5. 주가 올려야 보상받는 RSU 도입되나? RSU는 임원이 현금 성과급 대신 회사 주식을 지급받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주가 상승분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도입해 실효성을 인정받았고 일본도 3분의 1가량의 제도 적용을 완료했는데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2020년 한화를 시작으로 두산, CJ E&M,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속속 RSU를 적용했고 네이버와 쿠팡 등 정보기술 IT 기업을 비롯해 크래프톤 등 게임 업계로도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한국도 새로운 바람이 불길 희망합니다. 6. 야채값 고공행진 오이 2개 5,000원, 호박 3개 9,000원. 평년보다 가격이 오이는 57%, 호박은 25%나 올랐습니다. 피망은 한 개에 2,000원, 대파는 한 단에 4,000원이라는데 된장찌개도 끓이기 힘들어지는 요즘 밀키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이번에 한국은 해외 무역 수출은 좋고 내수는 안 좋은 경제 성장을 예견했는데 이렇게 결과로 일어나니 씁쓸해지는 하루 같습니다. 주관적 칼럼 7. AI 수의 슈퍼마이크로 S&P 500 편입. 데이터 센터에 AI 연산 장치를 설치하면 통상 전력을 4배나 더 쓰며 열도 엄청나게 발생한다 합니다. 그런 속에 슈퍼마이크로는 기존 것과 달리 3가지 액체 냉각 시스템을 개발 및 활용하여 데이터 센터 효율을 크게 보여주는 등 S&P 500 지수 편입까지 되었습니다. 해당 기술 3가지로는 첫 번째, D2C로 GPU에 직접 액체를 흘려 공랭식보다 60% 이상의 전력을 절약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침지 냉각은 서버를 무독성 액체로 가득 채운 탱크에 담아 공랭식보다 90% 이상의 전력을 절약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RDHX는 서버 레게 후면에 액체로 냉각된 패널을 설치하여 공랭식보다 50% 이상의 전력을 절약하는 방식인데 이런 직접적인 액침 냉각 방식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 설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데이터 센터 내 전력 및 냉각 쿨러 등 공급하며 전력, 열 관리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버티볼딩스와 엠벤트 일렉트릭 등이 있으며 기존 데이터 센터의 대표 기업들로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솔루션 업체로 전력 배정과 산업 설비 제어를 전문으로 하며 AI 센터로도 확장 중인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며 냉각 장치와 보안 솔루션도 파는 슈나이더의 경쟁사인 뉴욕 상장 이튼 코퍼레이션도 있습니다. 시총이 클수록 수익률은 적었고 시총이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았지만 미래의 가치를 너무 당긴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믿으신다면 상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밸류에이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한 줄. 2월 코스피 수급이 8천억 차이로 역사상 외국인 월간 최대 매수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7조 매수를 하였고 기관도 1.3조 매수를 하였는데 개인은 8.3조 매도를 하였습니다.
나스닥닷컴 버블, 일본 30년 버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지금 한국도 그런 흐름의 신호탄일까요?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